안녕하세요. 방구석 김 사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미국 경제 파산, 선행지표로 무엇을 봐야 할까입니다. 어, 오늘 날짜가 3월 16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제 새벽에 주식시장을 잠깐 봤는데 나스닥만 안 떨어지고 버티더라고요. 강제로 버티게 만든 거겠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실버게이트 캐피탈,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크레디트 스위스, 그리고 최근에는 도이치뱅크까지 파산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는 뭐 하루 만에 파산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급히 돈으로 틀어막은 상황이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도 사우디가 추가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결국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돌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결국 스위스 정부에서 나서서 돈으로 파산을 또 급히 막았죠. 미국처럼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이제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요새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종이에 돈을 찍어서 막아버리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행태는 현대통화이론주의자들의 생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는 무한히 가능한 것일까요?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결국 이렇게 풀린 돈은 세금과 규제, 저는 여기서 이제 전쟁까지 더하고 싶습니다. 세금, 규제, 전쟁 통해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통화이론에서 돈을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그 한계는 결국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정도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화폐를 발행할 수 없을 때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결국 풍요 속의 빈곤이죠. 이렇게 풀린 돈들은 빚으로 다시 돌아오죠. 세금이나 규제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도 막상 주가나 부동산 크게 올랐지만 실제 삶의 질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삶의 질은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 쓰는 게 조금 무서운 상황이죠. 눈에 보이는 호가, 주가 이런 것만 높아졌을 뿐 실제 생활은 솔직히 좀 빡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의 끝은 어딜까요? 개인적으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 구조가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요. 다른 나라가 경제난으로 힘들어지면 수출품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든 뭐 통화량이든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논외예요. 다만 미국도 그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돈 풀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 내 산업의 성장력은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 미국 정부가 그렇게 빨리 대응한 거죠.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는 혁신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았잖아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 미국의 성장 동력이 꺾이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미국 외의 국가들은 돈 풀기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에너지 가격 증가, 자국 화폐 가치 하락,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액면가를 떠나서 자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경기가 냉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은 기업부터 매출 감소가 일어나고 파산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죠. 경기가 또 냉각되고 실업자들 늘어나고 또 기업들 매출이 감소하고 파산 위험 높아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통화이론 자체가 기축통화국에게만 유리하고 그들의 무책임함을 정당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찌됐건 살아남아야 되죠. 왜 하이힐드 채권을 봐야 할까? 미래는 솔직히 알 수 없어요. 돈을 풀어서 위기를 막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선행지표로서 가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미국이 작은 성장 기업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관리하니까요.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작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작은 기업들은 왜 돈을 빌리려고 할까요? 지금 사업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을 잘 안 빌려주니까 이자를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상승한다는 건 작은 기업들이, 하이힐드에 속하는 기업들이 지금 급하게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치솟는 건 하이힐드에 속하는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때가 이제 보통 경제 위기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치솟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회색 띠가 경기 침체 구간을 의미합니다.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죠. 이때는 2020년엔 코로나 사태 때고, 2000년 초반은 닷컴 버블 때고, 2008년부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고, 그리고 2020년은 코로나 때죠. 그래서 치솟는 건 안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기미가 보여요. 어찌됐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돈을 계속 푼다고 전제해도 모든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사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아직 어리지만 본전만 건지고 접은 사업이 벌써 2개입니다. 사업이라는 게 100개 기업이 시작해도 살아남는 것은 1개 기업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을 때려 부어도 안 되는 사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잘못 손을 대면 집안이 거덜난다고 하는 거죠. 벤처기업들 중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무슨 당연한 말을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돈을 풀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망하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돈으로 자꾸 기업들이 망하는 게 눈에 쉽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풀리는 돈이 우리 눈을 속이는 상황이죠. 망하는 기업 CEO는 절대 망하기 직전까지 망했다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FTX 거래소,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 등등 누구 하나 사전에 이야기한 사람 있나요? 없죠. 게다가 지금 분위기가 파산할 것 같으면 미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계속 살려줄 거라는 터무니없는 믿음이 시장에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망하는 것이 눈에 확인되어야만 시장에 반영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아무리 부어도 망하는 사업은 망합니다. 윗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안 되는 기업은 속아내고 가야 하기 때문에 손을 떼는 상황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아채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돈의 흐름은 무엇보다 빠르죠. 계속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려주면서 우리 눈을 속이지만 하이힐드 채권의 급등은 결국 돈, 유동성으로 버티던 기업들이 한계에 처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중소형 기업들의 행보와 미 정부의 태도에 주목하면서 안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